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4학년도 칠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조절인데요. X축,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이동해지면 평이동한 만큼 결과물을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A만큼 Y좌표는 -1에서 B만큼 해서 나온 결과, 이 결과들이 3,5다 이런 얘기죠. 4 플러스 A 결과가 3이라는 얘기는 A값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1 플러스 B 한 결과가 5다 이런 얘기는 그럼 B값은 6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계산해달라, 정답 5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우리가 평면 이론에 있어서 아주 또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 중 하나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좌표 반지름 물어봤습니다. 완전 제곱 형태로 좀 정리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6x, x 마이너스 3의 제곱. 완전 제곱할 때 9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8이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이 되죠. 8i 됐으니까 4 제곱 하면 되겠죠. 16 이렇게 점 써가면 되겠습니다. 중심좌표 그러면 3, 마이너스 4에다가 25 했으니까 반지름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했을 때 주어진 값들을 좀 계산해 달라. B에다가 또 이제 부호가 바뀌었네요. 7에 5 이렇게 됐으니까 12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x-a제곱, y-b제곱, r제곱, 중심좌표가 a, b의 반지름 r 되는 원에 또 우리 문제를 풀어가려면 원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중심 반지름 이런 부분들, 그와 관련되어 있는 표준형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 잘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원을 대칭 이동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원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또 정리 좀 잘해야 되겠죠.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했을 때 뭐 4 부분들은 여기에 좀 사용하고 그러면 1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1 반지름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y는 꼴 x 대칭 이동하게 되면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1, 2 바뀌게 됐고 반지름은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중심 좌표만 직선에다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2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k 값은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내용,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 역시 나오면 표준형으로 좀 정리해서 중심, 그다음에 반지름 좀 살피고요. 이 부분들을 뭐 대칭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 같은 경우에는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해서 반지름 변화가 없으니까 중심의 변화를 이렇게 좀 잘 관찰하는 거죠. 중심의 변화를 관찰해서 풀어간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A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이 약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10, 2, 5, 10 이렇게 처리해서 원수를 좀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은 기호 사용 물어보는 거죠.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이라는 부분들은 원소죠. 원소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게 있고, 2라는 부분들이 원소가 되는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들이 되겠고요. 공집합은 뭐 이건 뭐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부분 집합 형태로 표시해 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다음엔 1하고 10 모아서 집합 표시가 되어 있죠.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5, 10 이렇게 돼서 집합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집합과 관련 집합과 집합 사이 관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원소로 표시해서 잘못된 내용, 기호 사용 바르게 좀 할 수 있는지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과 그것의 참거짓을 바르게 짝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모든 실수 x 부정하게 되면 어떤 실수 x? 전부 다 어떤 실수 x가 되겠습니다. 맞게 잘 되어 있고요. 크다에 부정을 하게 되면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실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한 개라도 있으면 되죠. 이렇게 x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한 개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니까 참입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 정답 4번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모든 어떤 바뀌어가는 부분들, 이게 뭐 반대 형태되니까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 표시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이란 뜻은 만족해주는 숫자가 이제 하나라도 나타나면 됩니다. 라는 명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중요한 항목들 하나하나 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참일 때라고 풀었는데 이게 아니다 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 설명을 하면 좀 어렵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대우를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잘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p면 q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이 되려면 이렇게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로 봤을 때 q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오른쪽 식에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볍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 있는 내용 정답 1번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우의 쓰임새라고 보면 되죠. 원래 주어진 명제랑 대우 명제랑 참거짓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해석하기 좀 불편할 때 대우를 이용해서 식을 좀 다시 써서 해석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대우의 쓰임새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주어진 관계를 좀 잘 살펴야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은 이렇게 고쳐갈 수 있겠고 이 부분도 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아이쿠 전부 다 교집합 돼 있으니까 그냥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똑같은 거 하나 더 쓴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죠. 이렇게 좀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다 이런 내용.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벤 다이그램 그려봤을 때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쏙 그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얘기죠. A만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A가 B 집합 안에 포함되어야 됐다. 이렇게 주어진 내용을 좀 정리하고 문제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은 A 교집합 B는 A가 돼야 되니까 이건 좀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되는가요? 오히려 이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반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좀 잘못됐고 주어진 부분들은 차집합을 좀 고쳐보면 되죠. B의 여집합에 이건 차집합의 A로 형태 되는가요? 아이고 그러면 주어진 식이 똑같나요? 그럼 이제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 이건 뭐 공집합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 됐습니까? 요건 이제 뭐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뭐 A 교집합 B에지만 A인데 A가 이제 공집합일 때나 전체 집합 되는 거니까 역시 좀 잘못된 내용. 어쨌든 뭐 주어진 부분들 해석해서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포함 관계를 좀 정확하게 표시하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0,3에서 1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도형적 특징을 좀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풀이 0,3 요거 이용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직선 방정식을 그러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mx 이렇게 처리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mx-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처리해놓고 중심 0,0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 루트 8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 대입하면 3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루트 8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곱하기해서 제곱하면 8 m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들이 9다라고 좀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8m제곱은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m제곱 값이 8분의 1이죠. 그럼 이제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기울기 이제 두 개가 얻어져 가는데 이걸 좀 이제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당연히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주어진 방정식을 8m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죠. 두 근 곱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풀이가 되는 내용. 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 이렇게 뭐 이제 수선의 발레 이렇게 되면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이제 루트 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루트 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각도들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각이 이 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똑같은 각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탄젠트 값 이런 부분들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뭐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됐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그런 내용들 좀 변기를 좀 잘못 표시했는데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각도에서 탄젠트 값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처리가면 되겠고 뭐
직선 자체가 좀 기울기가 또 양인 부분, 음인 부분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탄젠트, 세타 이런 부분들이 직선 기울기 이런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가면 도형적인 특징에서 좀 더 효율적인 풀이도 가능하겠습니다. 원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주어진 직선은 기울기가 4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수직인 기울기 현재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알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이제 원 방정식 배울 때 접선과 관련된 공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울기가 이렇게 썼을 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런 부분들, 그래프 위에 점 해주면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런 부분들, 뭐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지금은 좌측에 있는 공식을 좀 물어본 거죠. 기울기 가르쳐 줬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되겠고, y절편이 양수 k니까 여기 뭐 플러스 된 부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반지름 4 처리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16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됐네요. 이때 이제 뭐 y절편이니까 이 부분 구해달라는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루트 안에다가 대입해주면 16 되니까 1 더하기 16 이런 형태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루트 17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학습하면서 반드시 익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공식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것 좀 인식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2를 지나는 직선을 평행 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또 대칭 이동도 하는데요. 그 부분들. 그러면 직선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직선 기울기 물어봤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m 이렇게 놓고 풀면 되죠. 3,2 지난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고요. 정리를 해서 좀 다시 쓰게 되면 mx 마이너스 3m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평이동시키면 되겠죠. x축으로 y도 그래도 써야 되겠죠. x축으로 평이동한다 라고 되었는데, 뭐 x축으로 2만큼 해주면 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하니까 플러스 2. y축으로 이동하는 부분들은 이제 더하기 1 하는 거니까 플러스 3 해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mx 2m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좀 다시 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죠.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둘의 부호가 바뀌죠. 둘의 부호를 이제 모두 바꾸는 부분들, 그러면 뒤에 여기로 바꾸면 되죠. 플러스 m-3에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정리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6,3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6 이렇게 되면 7m에다가 마이너스 3은 이꼴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값은 7분의 6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5번이 좀 바란답이 되가는 내용.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부분들 우리가 뭐 반드시 익혀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하고 되겠죠? 그럼 또 정리하고 또 대칭 이동하고 또 정리하고 됐습니까? 한 문제에 뭐 직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에 뭐 도형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두 부분 집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A 집합은 뭐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x-2, x-6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다 되니까 되겠죠. 합집합해주면 전체가 돼야 되겠고, A만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A가 범위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좀 이용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하고 6 해서 사이 범위 뚝 되어 있는데, 합집합해서 전체가 돼야 된다면 나머지 이 부분들, 이게 좀 범위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인수분해했을 때. 이제 나머지 이 바깥쪽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좀 채워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만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2부터 4 이렇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표시가 되게 되면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해서 여기가 4 처리하게 되면, A만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요게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A만 있는 부분은 반대 부분이니까 갖다 해서 범위 표시되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B집합이 여기 만나는 좌표가 2하고 4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주어진 뜻을 보고 판단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하고 4 근을 갖는 방정식을 만들면 되죠. 두근 합, 두근 곱 이렇게 처리해서 먼저 크다 형태가 되겠죠. 크다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A값, 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뭐 A값, B값이 다 나오죠. A값 마이너스 6, B값 8 이렇게 처리했는데 또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4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A집합의 범위가 확실하게 좀 딱 나와 있으니까 그 범위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뜻이죠. 합집합은 전체가 돼서 이 부분들이 이제 빈 곳을 채워야 된다.
A만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나온 부분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근 부분들 이제 맞춰가는 이 내용이 핵심이니까요. 조금만 좀 신경 써가지고 주어진 범위를 수직선에 표시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35명에 대해서 수학과 영어에 대한 보충 프로그램 희망을 조사했습니다. 수학을 뭐 A라고 할까요? A집합, 영어, B집합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과목 중 영어만 선택한 학생 이렇게 처리되는데 A, B 이렇게 되는데 영어만 선택한 학생 이런 거 물어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줍니까? A 합 B 전체에서 A를 이렇게 좀 빼면 되죠. A를 좀 이렇게 빼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되느냐 이런 얘기면 뭐 합집합이 커지면 되죠. A집합은 이제 인원수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의 원수를 뺀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5에서 A집합 24를 좀 빼면 되는 거니까 11명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집합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풀어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스스로 결정해 가야 되는 거죠. 최대값 이런 부분들이니까 주어진 집합의 상황 좀 이해해 가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풀지를 좀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7보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AN 집합이라는 것은 N의 배수의 집합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죠. 4의 배수의 집합 해주면 뭐 4, 8, 12 이렇게 가는 집합, 여기는 뭐 2, 4, 6, 8 이렇게 가는 집합. 당연히 뭐 이제 4, 8 이런 부분 다 있으니까 이 집합들이 뒤쪽 집합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당연히 맞습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4의 배수 집합이니까 4, 8, 12, 16, 20, 24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이곳에서는 이제 3의 배수가 되는 부분들, 3인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빼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4의 배수에서 12 배수를 좀 빼는 거와 결과가 어떻겠다 같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3번은 우리가 이제 합집합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분배를 해야 되죠. 2배수하고 6의 배수 교집합 그 다음에 2배수하고 교집합 9의 배수 이런 형태로 좀 연산해서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건 뭐 6의 배수의 집합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하고 9하고 해주면 이제 18의 배수의 집합이 되겠죠. 근데 이제 18이 이제 6의 배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지금 6의 배수 집합이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6의 배수하고 9의 배수 공통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거는 6의 배수하고 9의 배수하고 공통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최종 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6, 9 이렇게 처리했을 때 3, 2,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의 배수가 되겠죠. 18의 배수 집합 이렇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수의 최소값은 18이 돼야 되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죠.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 이렇게 된 부분들은 공통적인 요소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하려면 최대 공약수니까 4가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배수의 집합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제 숫자를 이렇게 좀 써놓고 좀 처리해 가면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뭐 연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합집합 부분들은 어떤 일정한 규칙 부분들이 좀 나오는 규칙에 의해서 배수 집합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교집합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라는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보기의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P, Q의 진리집합을 봤을 때 두 진리집합이 좀 똑같은 부분을 찾는 거죠. 역했을 때도 참, 대우가 참이라는 얘기는 원래 명제도 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을 풀 때는 또 아니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요거는 또 이렇게 뭐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이쪽은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대우 형태로 좀 써놓고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두 집합이 또 똑같은 뜻입니다라는 부분을 알수있겠습니다. 기억은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는 절대값 부분들은 절대 음이 나올 수가 없죠. 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음수는 안 되는 거고 0 될 때뿐이니까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주어진 부분들은 이건 어떤 게 좋나요? 완전 제곱 싫었습니까? x-2분의 y의 제곱에다가 4분의 3 y 제곱은 0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제곱이 0이니까 이제 일단 y가 0 되겠고 y에다 0 대입한 다음에 또 x를 살피니까 0이죠. 그러니까 니은은 둘 다 x는 0 그리고 y는 0 이런 거에 해당하는 뜻이니까 두 식도 뜻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것은 이제 좌변을 제곱해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 부분 전부 다 소거되죠. 2배
이 xy 처리됐고 오른쪽은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해서 여기 좀 소구가 되겠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배 절대값 xy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절대값 xy가 뭐 마이너스 xy를 플러스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똑같은 식이 써 있는 거죠. 똑같은 식이 써져 있다라고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이제 뭐 주어진 식 자체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가는 부분들, 그걸 통해서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조사해가는 과정, 이런 걸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했을 때 포함 관계를 가르쳐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함 관계를 다 가르쳐줬으니까 좀 쉽게 접근 가능하겠죠. 항상 참인 명제만을 골라달라. 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좀 포함이 확 됐을 때 이럴 때 뭐 참 이렇게 된다는 이런 정의 부분들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R이 P에 들어갑니까? R 집합이 P 집합에 쏙 들어가죠?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고요. P 집합이 R 집합에 이거 거꾸로 쓰는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겠고 Q집합이 Q집합 돼 있고 난 R집합 아래 여집합이면 바깥쪽 이렇게 된 큰 부분이 들어가죠.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집합이 P의 여집합에 P의 여집합 바깥쪽 해주면은 R집합은 뭐 전혀 안 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포함관계를 알아가는 게 좀 관심사인데 포함관계를 좀 가르쳐줬으니까 정확한 개념 이해만 정확하게 해가면서 자신감 있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두 양수, 양실수 A, B에 대해서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부분하고 주어진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X축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y 부분 바꿔보면 되죠. 3y 플러스 1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x 플러스 by 하고 서로 이제 수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기울기 계수끼리 곱하면 되죠. x 계수 y 계수 이렇게 곱하게 되면 0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식 이끌어내는데 이거 뭐 한 문자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뜻이 되겠고 언제 최대가 최소되냐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a 플러스 3 처리되어 있고 b를 대입해가면 되죠. b는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더하기 1 해서 식을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a 플러스 3 그대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3분의 3을 좀 바깥으로 나오면 되는가요? 어떻게 되죠? 3을 뭐 분자로 올리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3분의 이렇게 좀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됐습니까? 마이너스도 나갈까요? 그냥 말로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이 마이너스 3,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게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해당하는 a 값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입니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2를 좀 이제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3분의 1 대입했으니까 4에다가 1 대입했으니까 또 4가 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최대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1 이렇게 나왔으니까 B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일까요? B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1 되니까 B 값은 그러면 3분의 1인가요? 3분의 1, A 값은 1 처리가 되어 있고 최대값은 지금 3분의 16 이렇게 좀 나온 거죠. 해서 결과물들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최대값에서 K하고 L 부분이 A값, B값이죠. A값, B값을 좀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분의 16에서 3분의 1 빼면은 3분의 15, 5에서 또 1 빼는 거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4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직선을 대칭 이동한다, 대칭 이동을 좀 할 수 있으면 되겠고 두 직선이 뭐 서로 수직관계,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다. 이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저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계수끼리 xy 계수끼리 곱하기 해주면 0이다. 곱하기 더하면 0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어쨌든 뭐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이런 이론을 좀 적용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되겠고 그럼 이제 A, B 문자 사이의 관계가 나왔고 주어진 부분들은 그 관계에서 이제 한 문자를 좀 바꿔서 이차 함수 최대치수를 풀어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흐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뭐 부분 봤을 때 너무 어렵거나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게 아니니까 침착하게 연습장에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 위의 점 P하고 X축 위의 점 Q 그 다음에 A점에 대해서 길이합 이렇게 물어봤죠. 원 부분들의 원 위에 있는 점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거죠. 이
마이너스 2,2 이런 부분들 A점 자체는 뭐 4, 이렇게 줘져 있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리 합체를 물어보면 당연히 뭐 대칭 이동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을 좀 대칭 이동하면 4, 마이너스를 해서 두 거리를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그럼 어떻게 되죠? 6제곱,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은 3 공통에 3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 중심까지 거리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웨에 있는 점들인데 거리가 최소되려면 이곳에서 3루트에서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되는 부분을 빼면 되겠죠. 3루트 5에서 루트 5 반지름을 이렇게 빼서 2루트 5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 그 부분들을 이제 좀 결과를 또 뭐겠다? 제곱하겠다라고 돼 있죠. 제곱하겠다라고 있으니까 제곱하면은 4, 5, 20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해석해서 그곳에 이제 반지름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P는 R이 귀한 필요 조건, P집합, R집합 포함 관계를 조사하면 이제 P집합이 좀 커야 된다는 얘기죠. R집합 이렇게 돼 있을 때 P집합이 좀 더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Q는 R이 귀한 충분 조건이었네요. 그죠? 근데 P가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하니까 P는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이제 낮추 집합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Q의 여집합 이런 형태에서 포함 관계를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성립하도록 하는 종수에 대해서 최소값, 최소값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 부분들이 범위가 좀 확실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좀 인수분해해서 하면 되겠죠. X-3,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범위 표시 마이너스 2부터 3 해서 범위 표시를 확실하게 P를 딱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R 부분들, R이 뭐 이렇게 쪽 표시를 하면 되죠. B 부분들하고 B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한쪽 들어가고 안 들어오네요. 이거 신경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니까 이것도 반대로 해주면 되나요?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A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 해주면 되나요?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표시해 가면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쭉 처리해서 이곳에 대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A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여기서 범위 표시해 가면 되겠죠. 이곳에서 B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곳에서 B 값은 같으면 안 되죠. 작다 처리되어 있고 이항시키니까 2보다 작다 해서 B 값의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싸하게 됐나요? 그 다음에 A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을 표시했는데 야 이건 좀 이 둘이 숫자는 같아도 되는 거죠. A 값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뭐 절대값이 더 큰 쪽인지 오른쪽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의 최소값, A의 최소값은 뭐 9가 되면 되겠고요. B의 가장 큰 최대값, 근데 2보다 작다인데 뭐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1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죠?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면 정답 1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명제 문제지만 역시 무엇을 풀지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풀어간다. 이게 좀 핵심이 되겠고요. 범위와 관련된 건 역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수직선에 절대적 메모를 좀 해가는 거죠. 그래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특히 뭐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에 메모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9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원이 있습니다. C1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대칭이동도 해야 되고 또 평행이동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이니까 뭐 우리는 항상 중심, 반지름 이런 부분을 위주로 풀어가면 되죠. 3, 마이너스 1, 반지름 3 이렇게 좀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C2를 구해가려면 이 부분들을 Y는 equal X 대칭이동해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중심좌표를 바꿔놓고 이 부분들을 또 평이동도 해야 되는 거죠. C2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X축으로 A만큼 마이너스 1 플러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반지름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두 원이 이렇게 만났을 때 원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PQ 표시해 갔을 때 다시 좀 잘 생각을 해가면요. 반지름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리가 2루트 7이면 수직됐을 때 이거 루트 7이거든요. 절반이게 되면 이게 이제 루트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중심 사이 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다?
2루트 2가 되겠다. 중심 사이 거리를 좀 풀어가는 내용으로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4의 제곱에다가 2제곱인 4 이렇게 처리되는데 2루트 좀 루트 2, 루트 2, 루트 2 제곱하니까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원과 원 사이 관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공통연 부분들이니까 반지름이 같은 거니까 내용 효율적으로 좀 관계식 유도를 좀 잘 이끌어냈죠. 그러면 a제곱 여기 또 이렇게 4 처리되겠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12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서 관계식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제 a 값에 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근각계세 관계에서 1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중심만 딱 이끌어내서 대칭이동, 평행이동 해가는 부분들 그리고 두 원 사이 관계 이렇게 됐을 때 무슨 관계 있는지 이렇게 뜻 파악해서 관계식 우리가 이제 중심 사이 거리 부분들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들 몇 가지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들 이 부분만 좀 챙겨서 학습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축과 직선 L에 동시에 접하는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 P, L과 만나는 점 Q, PQ를 지나는 직선이 어이구 y축과 만나는 점 해들리면 안 돼요. 그럼 중심좌표부터 놓을까요? 중심좌표를 아이고 여기 모르는 거 y좌표만 하는 거죠 이렇게 반지름 또 4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P점 좌표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4,2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놓게 되면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원점하고 a,4를 지나는 직선 방식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이제 a분의 4x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때 지금 우리가 PQ를 지나는 직선에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수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R점을 구해가려면 직선 방정식 y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에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x 여기 좀 P점 좌표가 저쪽에 주어져 있으니까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4가 아니라 a 어이쿠 P점을 왜 이렇게 넣나요? 이거 a 컴마 이거 어이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분의 ax 플러스 4분의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 부분을 보고요 r점 좌표가 이제 0,4분의 a 제곱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좌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나요? q점은 아직 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삼각형 ROP R점 열심히 구했고 P점은 문자 나왔고 넓이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이제 Q점 좌표 Q점 좌표가 나중에 답을 구해가는 거군요. Q점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일단은 뭐 삼각형 넓이 부분이 있으니까요. 2분의 1에다가 R점 좌표 나와 있으니까 4분의 A 제곱에다가 P점 좌표 A 이렇게 대표하면 되겠죠. 8분의 A 세제곱된 부분들이 125다라고 주어져 있죠. 125 이렇게 되니까 A 세제곱이 10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1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완성되는데요. 그럼 저 중심 좌표가 이제 10,4 부분 되어 있겠고, 됐죠? 중심 좌표 이렇게 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 저게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 뭐 이렇게 원하고의 관계에서 좌표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엔 RP 직선 방정식도 완성이 되는가요? 이 부분도 좀 완성을 좀 해놓을까요?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냥 이걸 직선 방식을 이용할까요? y는 10을 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x에다가 더하기 4분의 25 이렇게 되겠죠. 2분의 25 이렇게 좀 처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안 하고 뭐 관계 판단하기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kx-y는 이꼴 0 해서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10 대입하니까 10k-4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반지름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약분 좀 이렇게 돼서 그러면 5k-2의 절대값 부분들이 2배 루트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25k제곱 플러스 4, 5, 20k 4는 또 4가 사라지겠죠. 4는 4k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와, 그럼 21k 제곱은 이퀄 20k 이렇게 처리돼서 k 값이 나오네요. k 값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1분의 20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얻어졌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21분의 20k라 이런 20x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이제 Q점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x 더하기 25하고 21분의 20x하고 교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Q점 좌표를 찾아가야 되는데 Q점에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다행입니다. Y좌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연산이 좀 불편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5로 약분되니까 21분의 4 더하기 2 양식의 2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5입니다라고 가면 되겠죠. 이제 42분의 8 더하기 21 x는 이꼴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럼 이제 29 나누게 해주니까 x는 29분의 42 25 10에다가 5, 4, 22, 2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과를 얻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Q 좀 더하게 되니까 239가 답이 되겠죠. 239 4번이 좀 답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주어진 뭐 정보 자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뭐 최소화해서 풀어가는 이런 얘기인데, 뭐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중심좌표 나왔고, 중심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RP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한 거죠. 이 부분들. 그래야 이제 Y 절편을 구해서 R점 좌표를 찾아서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정보, 삼각형 넓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가서 그걸 또 푸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P점 좌표 이렇게 얻어져 간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은 뭐 일련의 흐름을 쭉 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관계식들을 이제 연결시켜 가느냐, 이렇게 처음에 지금 식세어가는 관점에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좀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PQRS가 AB, BC, CD 뒤에 골고루 이제 한 점씩 있군요. 처리가 되어 있고 AP 길이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둘레 길이 취소가 된다, 이런 부분 물어봤는데요. 이런 걸 뭐 도형적인 위치 관계라는 이런 부분들 얼마나 센스 있게 잘 처리하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저는 A, B, C, D 이런 걸 축을 좀 잡아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5 됐으니까 5,0 이렇게 놓고 뭐 여기 뭐 0,4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AP 길이가 1이니까 1 되는 지점에 B점을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점들을 이렇게 좀 좌표를 잡아가지고 이제 둘레의 길이를 좀 물어봤는데요. 좀 이런 길이들은 뭐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칭 이동 이렇게 처리했으면 같은 길이가 됐으니까 처리됐고, 역시 아이고 요 길이는 또 어떻게 할까요? 대칭 이동해서 놔야 되겠는데요. 그죠? 요렇게 돼서 이제 이 길이를 또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V자 형태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게 둘레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0 부분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대칭점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간격이 4니까 4만큼 더 가면 되겠죠. 9,0에서 좌표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PQRS, QRS의 둘레의 길이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은 두 길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좀 이해되셨나요? 좀 그럴싸하게 됐나요? 이때 그러면 이 두 길이 합을 구하려면 또 다시 이 직선에 대해서 좀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이걸 좀 대칭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 Y좌표가 4에서 대칭 하니까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직선 길을 쭉 가면 되니까 9,0하고 마이너스 1,8 이 부분들의 거리합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그러면 이제 10제곱 더하기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 공통 튀어나가고 5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5, 16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거니까 아이고 이거 뭐 공통이 더 안 생기네요. 40일 되겠네요. 2루트 41 이런 형태로 해서 2번이 바른 답이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둘레의 길이 이런 부분들 대칭 이론의 뭐 가장 전형적인 패턴들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인데, 어이구 사각형 돼가지고 좀 이제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뭐 경험을 축적한다 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 주어져 있습니다. p면 q이면 나 p 이렇게 되나요? 와, 알겠습니다. q이면 p, q이면 나 p 모두 거짓이 된다는 얘기네요. 와, p면 q 이런 부분들이 p 이렇게 q 이렇게 쏙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참이 되는 건데, 그죠? 아이고 이거 QP를 뭐 이런 뜻이니까 뭐 이렇게 거짓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제 QG팝, PG팝 가지고 이런 형태를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PG팝 자체가 범위가 좀 확실하게 나와 있죠. P가 P 플러스 3이 PG팝은 이제 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 이항시키니까 X 값이 그럼 이제 2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겠고, X 값이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작다니까 X 값이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되는가요? 마이너스 8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해서 변표를 작됐으니까 요걸 좀 이용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nx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 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n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걸 좀 잘 표시해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8보다 작다 돼 있고 2보다 크다 돼 있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런 P집합도 있지만 P의 여집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P의 여집합은 이렇게 범위 들어가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부분들은 이게 범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건 좀 작거나 같다가 된 거예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표시해서 n-1, n+1에서 이런 사이 범위 되는데 이 범위 표시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반대 집합에 돼 있으니까 양쪽 집합에 좀 걸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범위인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걸쳐 있어서 여집합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좌측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위에 거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걸쳐갈 수도 있죠. 여기가 이렇게 걸쳐서 여기 또 잘 써야 되는데 n-1, n+1 이때는 또 n-1, n+1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때는 이쪽 반대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이쪽 반대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를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8, n+1 여기 그 다음에는 n-1, 2, n+1 요 사이에 이제 범위를 좀 열심히 좀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언제 같아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숫자 자체가 이게 좀 -8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 드는데 -8이 되더라도 지금 이렇게 범위 표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더 큰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집합 바깥쪽에 좀 있게 되는 거죠. -8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쳐야 되니까 요거는 당연히 이렇게 같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뭐 반대편은 뭐 자동이 집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살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풀이 할 때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이 부분들이 -2보다 -2라는 숫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2가 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2보다 이거는 크다가 되어 있고 이건 -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1이라는 숫자가 원래 P집합의 바깥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가 또 같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범위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풀게 되면 n은 이항시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7보다 작다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항시키면 -9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나오면 되겠고요. 이때는 n은 이항시키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이건 이항시키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범위를 좀 열심히 구했는데 뭐 정수들의 또 합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해당하는 정수를 구하면 되죠. -9, -8 있는 거겠고 이쪽은 2하고 3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좀 모두 다 합하게 된다 이런 얘기면 5를 빼주면 되는 거죠. 5가 좀 사라지면 3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 되니까 맞는 건가요? 3 되니까 12가 되죠. -1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에 되죠? -12 열심히 풀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처리됐습니다. 자, 역시 뭐 주어진 부분들 언제 참이 되는지 이건 참에 대한 벤 다이그램 이건 좀 거짓이 되는 그런 형태 언제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역시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로 좀 정확히 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 수직선에다가 좀 표시 특히 이제 뭐 양쪽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등호 언제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좀 살펴서 풀이 진행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2번 7보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조금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실수 없이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이 보이는데 뭐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7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